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겸손님들과 뉴스공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지층은 가치 연대라서 자기 정체성하고 충돌하면 이게 바뀐다, 그러니까 등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떤 약간 압박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코어 지지층이란 건 일종의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 같은 건데 이게 돌아서면 유시민 작가 그 식의 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김어준 씨가? 근데 저는 이제 김어준의 궤변이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 네. 좀 그렇게 보는 게 뭐 김어준, 유시민 이 두 분이 다 이제 뭐 모든 걸 걸고 아마 이번에 참전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코어 지지층 이야기는 앞에 네.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생략이 된 게 네. 김어준 씨의 코어 지지층이 지금 돌아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시민 씨의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는 거죠. 딴지 게시판을 당연하죠. 왜 그걸 이재명 대통령의 네. 코어 지지층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들은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안 흔들리니까 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네네. 효능감에 기반해서 그렇죠. 아니 소위 말하는 지금 유이재명 그룹들도 물론 네. 중도에서 일부 나간 건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를 지금 문제로 인식을 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보지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코어 지지층 얘기도 그냥 싸잡아가지고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날아간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김어준 씨의 코어 지지층,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 돌아서는 건데 그분들은 원래부터 코어 지지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잠시 정거장처럼 온 거죠. 왔다가 또 정거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우리 말 안 들으면 정권 날아간다는 식의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 김어준 씨의 오히려 속내가 그 검은 속내가 훨씬 더 저는 백일화에 더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맞고 네. 그 제가 홍사원 씨 얘기하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왜 그게 짜치냐고 했냐면 네. 뭐 대기자라는 사람이 그 뭐 정민철 씨 그 까마득한 후배 그 문제 제기하는 거 그거 긁혀가지고 꿀밤 치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채널의 주인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요. 장인수 건이 문제고 그치. 이때까지 김어준 씨가 음모를 뿌린 게 얼마나 많아. 그치.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그쵸. 그 20대 청년이 그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에 맞니 안 맞니 사고 칠 놈이 얼마나 짜치냐고. 그게 200만 뭐 20만씩 보는 구독자의 기자님이 그게 할 일이냐고. 하기 싫어 죽겠어. 좀 있으면 꿀밤 때릴 사람 한 분 오십니다. 우리 다 꿀밤 때릴 분. 아니 우리는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건데. 유시민 작가라고. 정춘의 독서를 썼던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정치적 열기가 식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신 변호사 얘기했듯이 마치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경고음을 내듯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열기는 좀 식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전체의 국정과제로 봤을 때 부분적인 그런 이슈를 내세워가지고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네.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전형적으로 그랬지 아, 않습니까? 네. 거기에 휘둘렸잖아요. 끊임없이.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조금은 더 이 국정 운영을 확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좀 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정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코어 지지층을 내세워 가지고 네.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뭐 가치, 네.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정책 그게 뭐냐 물어보면 결국엔 다시 무슨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내란 청산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층의 열기는 좀 식어도 된다. 그게 오히려 정부가 국정 운영을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내고 통치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가까운 분 얘기가 네. 야,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네. 근데 국민참여당이 저기 진보신당 통합할 그리고 때? 민주노동당 이 세 개 당이 통합을 할 때 한 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채무를 그대로 가져왔지. 네. 근데 유시민 씨 등이 탈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빚은 떠넘겼죠. 그 통합주보다 너희들이 다 해결해. 좀 더-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 그때 통합하면서 당연히 예. 그 개인 채무는 네.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서 네. 문서로 남기자라는 예. 얘기가 나왔죠. 당연히 나오겠죠. 통합할 때. 그러니까 각 당의 어떤 그 예, 채무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유시민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합당 단계에서 예, 동료 사이에 동지 사이에 무슨 그걸 문서로 남기냐. 구두로 합의하면 되지. 진짜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몰랐네. 그래서 그때 그 통합을 추진했던 담당자 진보 쪽 예. 그분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지고 뭐 통합하는 마당에 굳이 문서까지 받을 필요가 있냐. 한번 믿어주자. 그렇게 해서 문서를 남기지 않고 네. 통합하면서 그 빚을 개인이 갚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입삭 찍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몇 년을 그 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겪었다. 자기가 보증을 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은 저기 민주노동당 계열인 진보당 거죠? 쪽이죠. 진보당.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고. 그 유시민을 믿어주자.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동지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유시민이 그냥 뒤통수를 치고 나갔다.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고 내막을.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당연히 화를 내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도를 넘냐면요. 그 전부터도 이재명 대통령 공격은 하고 싶은데 못 하다가 정성호 장관, 조상호 보좌관, 김민석 총리 주변만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인선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도 맘대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신들 결재 맡으라는 얘기죠. 김어준 씨 결재 맡아서 하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오만한 태도입니까? 거기다가 아까 뭐 감정 식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 시사인 조사를 보면요. 감정 온도라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랬죠. 김어준 씨 그분들에 대한 감정이 오히려 식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열망은 뜨겁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지금 감소되고 있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인사도 유능하게 진영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고 하니까 발탁이 안 되잖아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지금. 자기 쪽 사람 안 쓴다는 얘기를 유시민 전 장관도 나와서 하잖아요. 아니 언제 대통령이 안 썼습니까? 능력 있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뭐 우리 쪽 사람 안 쓴다고 자꾸 투정 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정 온도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도 앞으로 계속 이런 노선을 가잖아요. 국민들이 더 외면할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업데이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유시민 전 장관님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방송을 살펴는 보겠지만 전혀 영향가는 없을 걸로 저는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당시 통합진보당 때 중요한 사건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쪽에서 2012년 총선,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광범위하게 저쪽 세력이 이제 국참에서 그 계열에서 그 유시민 계열 정당, 국민참여당 계열에서 제기를 한 거죠.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정희 대표의 그 민주노동당 계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다 국참계 가는 거예요. 유시민 계열. 그래서 다 구속자가 국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참계에서 부정선거를 했고 그걸 덮어씌운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검찰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국참계만 구속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사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러면 유시민 정말 난 사람이네. 그 뒤로 이미지 세탁해서 그 국민 작가, 국민 지식인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서 예전부터 싫어했죠. 그 사건 이후에는 거의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근데 또 유시민이 또 국민 지식인, 지성인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진보당, 지금의 진보당 그분들도 뭐 유시민을 이렇게 딱 대놓고 저격하거나 그러진 또 않아요. 그렇죠. 워낙 힘이 있으니까. 아니 그 사건은 앙금처럼 남아 있죠. 야, 이거 정말 이 실체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속지. 아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의 그 심리는 짧은 시기에 판명될 수 없고 긴 시간 동안 걸어온 인생의 행로를 관찰했을 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집권했을 시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그 시기만 놓고 판단하면 뭐 아니 근데 또 그때도 윤석열이가 집권해도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집권 전에는. 근데 집권한 후에는 또 맹렬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딱 그 시기만 보면 아니 집권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집권하고 나서. 그 큰일 날 소리했네. 아니 저는 2022년 그 인간이 당선이 유력한 그 시점부터 나라 망했다.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저 같은 이런 하바리도 그렇게 추측이 가능했는데 어디 지식인이라고 통하는 국민 지식인이라고 통하는 분이 그 윤석열이 집권해도 문제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뭐 윤석열은 대통령 되는 순간 뭐 나중에 비상기형 쿠데타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보는 눈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좀 심각한 일이고요. 그게 왜 그럴까 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혹시 유시민이 그 이전에 윤석열과 뭐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유시민이 윤석열 부부를 만났다는 그런 썰. 이걸 듣고 이제 유시민은 뭐 일면식도 없었다. 김어준은 뭐 그 보도를 한 매체를 뭐 고소
하겠다 뭐 그랬는데 아직까지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 내용이 아마 조만간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보도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